이어서 최병원 국무 1차장께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입니다.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에 대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국정원 주관으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하였고, 국방부는 자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경계작전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해경은 해상경계작전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였고,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6월 15일 새벽 06시 20분 삼척항 방파제 안쪽에 접안하였습니다.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당시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IVS라고 지능형 영상감시 장비와 해경 CCTV 한 대, 해수청의 CCTV 2대 중 한 대, 삼척 수역 CCTV 16대 중 한 대의 영상에 촬영이 되어 있으나 운영 요원들이 북한에서 온 어선임을 식별하여 조치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경위입니다. 북한 선원은 접안 후 배를 방파제 호줄로 묶어 결박하였고, 한 명씩 비에 교대로 대기하고 3명이 제방 위에 올라가 단속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낚시꾼이 5 내지 6명이 있었으나 단속이 되질 않자 귀순한 선장이 또 다른 귀순자 한 명에게 전화를 빌려 이모에게 전화해보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이에 동인은 신고자에게 다가와서 서울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 좀 합시다고 말했고, 신고자가 어디서 왔냐고 질문을 하자 북한에서 왔다고 하였고, 이에 신고자가 112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귀순 동기 및 귀환자 2명을 동행한 경위입니다. 최초 신문 과정에서는 4명 모두 귀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먼저 귀순자 2명은 최초 출항 시부터 귀순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선장인 귀순자 1명은 생활고 및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다른 귀순자 1명은 한국 내 이모를 찾아 육상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전력으로 수감 생활을 한 바 있으며, 한국 영화 시청 혐의로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이번에 재차 해상을 통한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의료 작업 시 최소 3명 이상이 배에 승선해야 하고, 통상적으로는 4명이 승선한다는 점 때문에 귀환자 2명은 귀순자 선장이 추가 선발한 것이며, 이들은 최초 귀순 의도를 모르고 출항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북한 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6월 14일 21시경 1.8해리 지점에 도착 후 대기 시 의도적으로 왔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생각으로 기관이 고장나고 기름도 떨어져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왔다고 하기로 합의하였고, 표류를 가장하기 위해 얼마가량의 유리를 바다에 버리고 입항하였으며, 출항 일자도 사실대로 말하면 한국에 도착한 것이 너무 빠르다, 그러니 6월 5일로 하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장거리 이동간 연료 보충 및 배에 어획물이 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입니다. 6월 9일 출항 시에는 250kg의 유리를 적재하였고, 2회에 걸쳐 어장에서 잡은 오징어 약 110kg을 인근의 상선에 넘기고 유류 60kg과 식료품, 화폐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소형 목선의 연비가 약 4.1kg입니다. 고려시 출발지에서 어장을 거쳐 삼척항까지 운항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취사 흔적이 없는데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항해 중 선상에서 밥을 지어 끼니를 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삼척항 입항 당시 선박에는 그릇, 냄비, 가스넘버, 수저 등 시사도구와 쌀 28.8kg, 감자 4.1kg, 양배추 6.1kg 등 식재료 39kg과 김치찌개, 멸치조림 등 남은 음식물 10.3kg을 합쳐 총 49.3kg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목선 내 그물 수량 및 상태, 목선에 전등이 없는 것과 관련한 경위입니다. 그물은 최초 15대를 갖고 출항했고, 그중
10대를 사용하다 2대는 그물이 엉켜서 절단해버렸고 6월 13일 울릉도 인근에서 배수펌프 고장으로 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작업에 방해가 되어 사용했던 그물 모두를 바다에 버려 배 안에는 사용하지 않은 그물 5대만 남은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선원들 복장과 관련한 의문점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2명이 군복을 착용하였는데 북한에서는 군복을 작업복으로 입는 경우가 빈번하며 기순한 선장은 친구로부터 받은 군복이고 기한자 1명은 과거 군 복무 시 입었던 군복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얼룩무늬 군복은 과거 특수부대에 지급되었던 것이나 2015년부터는 전방부대부터 보급되어 있고 북한 내 시장에서도 작업복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중국산 28마력의 저출력 엔진 1개만 장착한 소형 목선으로서 간접선에 비해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해상 침투나 도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선은 4명 모두 특수훈련을 받은 신체적 특징이 없었으며 무기 및 간첩통신 장비 등 특이한 물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소형 목선 폐기 발표와 관련된 경위입니다. 소형 목선은 중앙합동정보조사 시 기순한 선장이 선박 포기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통일부는 6월 18일 브리핑에서 선박 포기 동의서를 받아 배를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여 표현상 폐기하는 것인데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잘못 표현을 하였습니다. 현재 목선은 동해 1함대에 보관 중이며 관련 절차에 의해 폐기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계 작전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에 대한 조사는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여 국방부 26명, 육군 2명, 해군 3명, 조사본부 5명 등 총 36명이 실시하였고 해경은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상기지 레이더를 운영하는 등 계획된 작전을 작전 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각종 레이더에 북한 소형 목선과 관련한 표적이 탐지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 목선이 NLL을 통과하여 삼척항 도달 시까지 57시간 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 작전 계획과 가용 전력의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연안에 있는 경비정은 삼척항 북쪽 15해리와 남쪽 5해리에 경비 중이었으나 경비정의 레이더에 소형 목선을 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6월 13일 동해상 순찰을 하였으나 독도와 조업 자제 해역에 중점을 두고 순찰 후 기타 해역은 고고도 비행으로 인해 북어선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6월 14일은 기상불량으로 항공 순찰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소형 목선이 해상에서 대기 및 이동하던 야간에는 TOD가 수재선 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었고 삼척항으로 이동하던 시간에는 TOD를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해안 경계 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 영사 감시 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 및 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 감시 장비 TOD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해안 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소형 목선의 발견 지점을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경위입니다. 초기 상황 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 장소를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15일 14시 10분에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라는 표현으로 발견 장소를 명시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참공보실이 15일 해경청에서 발표한 PG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17일에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일 최초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고 표현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상급기관의 은폐 의도 여부의 확인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실에 의한 현장 확인과 최초 상황평가를 토대로 보도자료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상이나
해안선 작전 단계에서 목선을 발견하지 못해서 보안 소요가 있음을 실결했지만 해당 기간에 계획된 경계 작전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됐으므로 경계 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었다고 설명한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으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고 아니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인정하였습니다. 17일과 19일의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확인 결과 안보실에 근무하는 행정관이 17일과 19일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한 행정관은 부처와의 일상적인 업무 협조의 일환으로 언론의 관심 사항인 브리핑 내용을 기자 언론이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언론들의 관심 사항은 무엇인지, 다음 브리핑에서 추가로 설명할 필요한 소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17일과 19일 현장 발표 내용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들과 어떤 협의나 조율을 한 사항은 일체 없었습니다. 해상의 경계 작전은 함정, 항공 초계기, 해상작전 헬기, 해상감시 UAV 등 현 가용 전력을 최대한 최적화 운용하여 NLL 일대 및 연안에 대한 기동 탐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 방위 개념 하에서 해군과 해경, 해수부 전력의 상호 보완적 운용 체계를 강화하여 작전의 운용 시간, 작전 구역, 전력의 투입 규모 등을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작전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안보실에서는 소형 목선 상황 조치간 식별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관련 매뉴얼을 보완할 예정이며 즉시적인 상황 공유 및 전파를 위한 부처 간 협업 체계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이브리핑 시스템이 중계 중이며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고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때는 마이크를